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은 기업은행이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기업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. 현재 대체로 은행, 증권, 보험,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.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기업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금융지주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. 뭐 IBK 투자증권이라든지 은행, 그리고 뭐 캐피탈 등등, 뭐 증권업, 은행업, 캐피탈 등등 하고 있는 금융사이고, 대부분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. 현재 주요 내용 같은 경우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,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이 기업 밸류업 취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.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일단 그 세부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세부 내용인데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 1차 세미나를 열면서 발표가 되었죠. 이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,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를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,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한다라고 했죠.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,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,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. 이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먼저 현황 진단, 그리고 목표 설정, 계획 수립, 이행 평가, 소통, 이런 6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. 또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을 준다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,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.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, 그런데 최상무 기재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라고 밝혔었죠.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그래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는데요.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, 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, 그리고 고금리 지속,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화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속도를 내고 싶어 한다, 증시 안정화를 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.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정부의 정책만으로 시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.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뭐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으나,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,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여기 이 부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.
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.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,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세법, 이 세법을 다수당이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할 경우 이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일단 민주당 자체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. 그래서 사실상 이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슈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. 그러면 차트 보면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고금리, 금융 테마 형성과 뭐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 올해 2월부터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이후 좀 세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내용 때문에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좀 쏟아졌는데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.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.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좀 돌파해준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하지만 만약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라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야당에서도 허락을 해줘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, 즉 증권, 은행,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